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의 광장에서 167회 시작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으로 들어가고 하순을 이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계획들을 세우고 참여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일을 실행할 때 보면 혼자가 되거나 아니면 약속하거나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을 하기가 참 곤란해질 경우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물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사유가 있겠지만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들은 분명 있습니다. 100% 우리가 어떤 약속과 기획을 했고 또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꼭 그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한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것들은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은 최민호 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의를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서 1박 2일간의 서울, 인천 출장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보람동 시청으로 돌아온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집한 1분 30초짜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영상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부세 문제는 사실 복잡하고 대통령께서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를 설명했을 때 그걸 100% 이해했다는 것이라고 전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긍정적인 검토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시와 행안부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기초사무분 보정 예상액이 2,300억 원가량 되므로 기초사무분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시가 보통 교부세를 연간 2,300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이관받은 시설 유지 관리비를 받는 것도 가능해지며 이 유지 관리비가 연간 1,200원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보통 교부세의 원칙이 있는데 세금 납부액에 상관없이 국민 1인당 보장받아야 할 국가적 혜택이 1인당 평균 887만 원인데 세종시는 1인당 507만 원에 불과하고 1인당 887만 원에 맞추도록 세종시 교부세를 보존하려면 연간 1조 2천억 가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만나려고 한다면서 함께 노력해준 시민단체에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멘델스 존의 무언가 민요풍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세종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의 세종중앙공원 파빌리온 구역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세종시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정책 아이디어의 차원 방안뿐이라고 해명하고 향후 문제가 해소될지는 주목됩니다. 김현미 세종시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공원 한복판에 36홀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일반 이용객의 동선이 끊기고 공원이 두 쪽으로 갈라져 단전될 수 있으며 산책로 이용 시에 파크골프 이용객과 마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더욱 강조했는데 그는 천안시 도솔공원은 공원의 일부를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했다가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폭증하여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기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부산 삼락 화명 생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려던 계획도 30여 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환기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파빌리온 구역의 생태적 민감성을 지적하며 김 의원은 이 지역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장남들 생태지역과 직접 맞닿아 있어서 36홀 잔디 유지를 위한 농약 제초제, 비료 사용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다른 도시에서 명백히 드러난 갈등과 환경 훼손 사례가 있음에도 세종시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세종시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언론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나온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 차원의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거쳐서 검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서 중앙공원 파빌리온 구역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대표적 녹지 공간이라며 이것을 특정 연령층과 특정 동호인을 위한 전용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공원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고 세종시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사계종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 선관위가 11일 오전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년 6.3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전합니다. 먼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내년 6월 3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성장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경우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내년 6월 3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실시한 전화 사용은 금지되는 데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즉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 초과 또는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전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는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차례 초과한 때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방법으로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3호 따른 전자우편이 해당된다고 하며 전송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절 18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만 가능하지만 배부 금지 장소는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및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 등입니다. 또한 호텔 방문 시는 상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일 180일 전 통상적 의례적인 수교 방법을 벗어나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명함 배부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애니멀스가 부릅니다. House of Rising Sun 함께 듣겠습니다. Es gibt auch einen wunderbaren alten Titel, der mehrfach schon interpretiert wurde, unter anderem auch von Eric Burdon. Diese alte Nummer House of the Rising Sun.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When God, I know I'm one. My mother was a
on the organ. Oh, mother, tell your children not to do what I have done. Spend your life in sin and misery in the house of the rising sun. Well, I've got one foot on the platform, the other foot on the train. I'm going back to New Orleans to wear that ball and chain. Well, there'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ll right, take it, baby.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poor boy. And God, I know I'm one. And God, I know I'm one. And God, I know I won. Castle the Rising Sun. Dankeschön. Vielen Dank. 계속해서 세종시민 여러분의 세 번째 소식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명함 배부는 종이, 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 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재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안경 닦기나 거울 등 스웨이드 또는 반사지 등 다른 용도로 제작 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가 호별 방문이 아닌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민원실이 아닌 국, 과 등 일반 사무실 또는 학교 교무실마다 방문해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하는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명함 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함에 정규 학력 이외에 유사학력 게재 배부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종교시설에 옥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하거나 비치하는 호별 투입, 자동차 삽입, 아파트 우편함 투입 행위, 자신의 명함을 여러 개를 지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설치는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허용하는 것만 가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저탑, 그 밖에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사례는 작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게시된 간판을 설치, 가세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사례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입 후보 예정자 명의로 명절 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 입 후보 예정자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상의 사무실이 아닌 입 후보 예정 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입 후보 예정자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현수막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가 부릅니다.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함께 듣겠습니다. Letters on the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m all choked up but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Lovers in the night, poets trying to write. We don't know how to rhyme, but damn, we try. But all I really know, you're where I wanna go. The part of me that's you will never die.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Oh yeah, I don't wanna be just a memory, baby. Yeah.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the words,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When you look at me and the whole world fades, I'll always remember us.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오 에스더와 이인학이 부릅니다. 서울이 품은 그대, 시대를 이끌리라. 함께 듣겠습니다. This way. Ooh.
가는가 그대 발자국이 누군가의 이정표니 그대 신중히 내린 선택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것 너의 발돋움이 시대의 도약이 되고 내가 푸는 빛이 시대의 등불이 된다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세상의 가슴이 한가득 끌어안고 어두운 밤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세상을 가슴에 한가득 끌어안고 어두운 밤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서울이 부른 그대 시대를 이끌리라 오래도록 기억될 그대의 여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길 서울이 품은 그대 서울이 품은 그대 서울이 품은 그대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뉴스피치의 기자가 쓴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와의 긴급 현안 질문 논란으로 되짚어본 협치의 출발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선 4기 마지막 세종시 의회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102회 정례 제1차 본회의에서 발생했는데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며 세종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최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 실태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답변석에 선 최 시장에게 시정 사기 공약 60건 중 이행 완료로 표시된 26개의 공약 가운데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답변해달라고 질의했으나 최 시장은 해당 질문이 사전에 공식 절차를 거쳐 전달받지 못한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규정상 긴급 현안 질문의 요지는 24시간 전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선 것입니다. 결국 본회의는 답변 거부와 절차 논란 속에서 설전이 격화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정회 후 오후 2시경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의장이 나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질문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최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임 의장은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은
시의회 공문으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지금까지도 통상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시장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자로 시의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고 이어 11월 7일에는 퇴근 시간을 넘겨 집행부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비공식 메모자료 형태로 시장 공약 이행 실태 질의서를 추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뜻 보기에 형식적 절차는 갖춘 듯 하지만 문제는 이 전산망 메모에 담긴 질문 내용이 5일자 공문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최 시장에게 질문 요지가 뒤늦게 전달됐고 충분한 준비 없이 본회의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 시장은 정식 공문으로 송부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성실히 답변하겠지만 비공식 전산망을 통한 전달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문 내용도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시민들이 궁금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해 준다면 정확히 답변하겠다면서 사전에 잡혀있던 오후 3시 대전 MBC 한빛 대상 수여식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5시경 속개되어 최 시장이 다시 참석해 시정 설명을 이어갔으나 김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시장에게 질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 임채성 의장도 이례적으로 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최 시장의 시정 질문 회피와 본회의 파행을 불러온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임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26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시장은 본회의 출석 대신 시상식 참석을 선택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의 방향과 예산을 논의해야 할 자리를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일탈이며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릅니다.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함께 듣겠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Get rough and from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Oh,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계속해서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드러난 공방은 단순한 절차 논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민선 4기 내내 누적된 정치적 불신과 감정적 갈등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누가 절차를 지켰느냐에 집중되지만 핵심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부재와 협치의 실종이라고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설사 질문이 절차상 미비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시민을 대변하여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시장으로서 행정과 정치의 균형감을 잃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현미 의원의 행태가 온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문 절차는 진행한 게 맞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다시피 질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한정된 시간에 준비해서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채성 의원은 그동안도 통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관행을 내세워 김현미 의원을 옹호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이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지키고 시가 충분히 준비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과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의 질문 방식과 내용은 세종시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미 정해둔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시에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유스피치의 김희연심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물론 실행하고 시행하고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계획과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의 광장에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